네, 이번 SBB 파이낸셜 그룹 파산 이슈로 인해서 좀 재밌는 말들이 많아서 한번 모아봐 왔습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소환되었어요. 미국 의회에서 예전 도드 프랭크법 이라는 이 법을 개정했는데 이게 이제 리먼 브라더 사태 이후에 규제를 굉장히 강화를 한 그런 법안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때 취임을 하면서 2018년도 뉴스죠. 도드 프랭법을 개정안을 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은행에 대한 규제안이 완화가 됐고 이런 리스크들이 촉발된 게 아니냐 라면서 또다시 욕을 먹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슈 중에 이런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규제를 완화한다는 거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가져간다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환된 내용들 그리고 뭐 주말에 뉴스가 많이 나왔겠지만은 일론 머스크가 SBB 파이낸셜 인수할 수 있다. 사실 일론 머스크야 말 그대로 정말 이 실리콘밸리 출신이죠. 테슬라 본사가 실리콘밸리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사는 이전을 했는데 이전할 때 너무 지금 실리콘밸리 규제가 강해서 이제 우리 인정한다. 근데 지금 이원화를 하고 있어요. 아직 실리콘밸리에 테슬라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전한 상태인데 그래서 실리콘밸리 출신의 테슬라가 구제를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는 주말 동안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지자들은 아니고 이런 트위터 댓글에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그 트위터로 이제 끝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데다 현금을 쏟아붓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죠. 네. 테슬라 이런 입방정으로 인해서 또다시 주가의 변동성이 움직이는 거를 좀 두려워하고 있는 테슬라 주주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네. 네, 국민연금이 또 물렸죠. 300억 원 정도 물렸다. 1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예금주부터 보유하겠다고 어제 젤렌 재무장관이 입장을 밝혔죠. 예금주는 지원하는데 구제금융 노 이렇게 실질적으로 은행이 점심짜리 올라오네요. 은행이 투자를 받은 그런 것들은 아직은 규제할 가능성이 없다. 지금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펀드도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매각을 위한 그런 절차도 진행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어떻게 될지는 뭐 확정이 나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국민은행은 물렸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SBB 사태로 인해서 유동성이 굉장히 더 축소될 것이다. 왜냐면은 일단 실리콘밸리 투자 은행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다른 뭐 투자은행처럼 기업들의 투자가 굉장히 약화가 될 것이고 왜 약화가 되냐면은 이제 대출을 잘 안 해주는 거죠. 실리콘밸리가 파산한 것처럼 스타팅 업종이라든가 재무의 리스크가 있는 특히 성장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싸잡아서 성장주들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약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대출도 잘 안 해주고 대출 기간을 땡겨주고 금리도 높게 받아버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한국은행도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은행들의 폐쇄적인 마인드로 변할 거고 이런 것들은 기업들에 대한 리스크로 번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무조건 월요일은 하방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무조건의 말을 잘 안 쓰긴 하지만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글로벌 증시가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검은 월요일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채굴을 해야 되나요, 이거? 그래서 오늘 또 원화 채굴을 해야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 지금 새벽 6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원화 채굴을 해야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고,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한 연쇄적인 파동이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급락한 것도 그렇지만은 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이게 그런 사건 사고들이 다 엮여 있는 그냥 알고리즘이 정말 다양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하나의 사태가 하나의 사태로 끝나지 않죠. 이런 것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약화될 것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특히 제가 이제 오늘 장전 시장에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나라 특히 저축은행들이 연속적인 파동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 리스크들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좀 SBB 관련 이슈가 주말 동안에 너무 많이 나오고 뭐 각자 의견도 너무 많고 뭐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이제 또 이제 SBB 관련해서 다 얘기하죠. 뭐 터지기 전에 아무도 말 안 하다가 다 이제 전문가가 되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연 주식시장에 어떻게 적응을 할 건지 제가 장전 시간 좀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까지 더해지면은 내용이 너무 길어질까봐 좀 따로 빼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선 오늘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제가 여기 관련된 내용들 추가적으로 이슈 나오면은 지속적으로 좀 정리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